여러분은 그림을, 사진을 어디에 거시나요? 혹 빈 공간에 그냥 걸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림은, 사진은, 그리고 그 외에 벽에 거는 달력들은 이러한 원칙으로 걸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 기운이 잘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이 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그림이 또 사진이 한두 개씩 없는 가정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풍수에 좋다고 하여서 풍수 그림을 걸어두신 가정도 있을 것이며, 굳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결혼사진이며 또 가족사진이며 그 외에 다른 사진들을 넓은 벽면에 다들 걸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그림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들고 있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자라온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다르다고도 하며, 또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의해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 늘 생각 없이 보는 것, 늘 생각 없이 마주치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긴 복도를 늘 다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며, 또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보다 거칠고 또한 매사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이는 벽의 색상 역시도 그러합니다. 흰색이 많이 칠해진 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또한 어두운 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하여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은 벽을 흰색과 어두운 색으로 만드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 역시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좌우에는 거울을 두어도 좋으나 절대 전면에는 거울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좁고 긴 느낌이 들기에 항상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성향이 많아지게 되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이 가정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쌓이는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해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죠. 여러분, 하여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드는 그림이나 사진, 달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원칙에 의해서 벽에 거셔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들은 절대 모서리와 가까운 곳에 거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네, 하여 어느 집이든 모서리 처리가 잘 된 집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을 하며, 또한 번영하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 모서리 주변에는 가능한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가능한 이 모서리는 숨겨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특히 이곳이 튀어나온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곳, 사진과 같은 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가능한 모서리에서 멀리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이 모서리는 화분이나 옷걸이 등을 두시면 참 좋습니다. 네, 이곳은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이 부딪혀서 급하게 강하게 되는 곳입니다. 네, 하여 항상 먼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 걸린 사진이나 그림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우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보다 나쁜 기운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시회를 가도 덜 유명한 작가, 또 상대적으로 싼 그림들이 이 모서리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시는 벽의 크기에 맞도록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거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이 크기와 구도입니다. 네, 절대 큰 벽에 작은 그림을 건다든가 또 작은 벽 공간에 큰 그림이나 사진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보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늘 이것을 매일 보는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잔상들이 계속 남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벽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단지 그 그림의 크기만 제가 조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앞서의 사진을 보시면서 분명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드실 것이나 뒤의 사진을 보시면서는 왠지 너무 작다, 왜 저렇게 작은 그림을 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런 잘못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또 너무 큰 그림이 걸리게 된다면 오히려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전시실이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이나 사진이 항상 집중되도록 있어서도 안 되며 이것은 항상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안정감, 편안함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균형이 틀어지게 흔들리게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에이, 그림이나 사진을 틀어서 거는 경우가 어딨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는 물론 그림이나 사진이 틀어진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림을 거는 구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그림 자체의 혼란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유명한 작가의 그림은 사진으로 보시고 또 전시실에서 보십시오. 네,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한 점 거시더라도 구도가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것이라도 집안에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에 글씨와 뒤에 글씨가 다 같은 글씨입니다. 네, 제가 약간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글씨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뒤에 글씨에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집안에 거는 글씨는 무조건 보아서 안정감이 있고 또 편안한 것, 혼란스럽지 않은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달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달력은 무조건 거실에 두세요. 네, 벽에 거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절대 침대에 누우셔서 달력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런 집도 있을 거예요. 안방을 거실처럼 쓰는 집 말이에요. 네, 늘 안방에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집들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안방에 달력을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이 달력은 거실에 거십시오. 다섯 번째로, 현관복도가 길다면 무조건 무엇인가는 거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기본은 어디든 허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현관에서 들어오는 복도가 길다면 벽에 하다못해 달력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분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걸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사진처럼 꼭 걸어 두셔야 하는 거예요. 두 사진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집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분명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벽에 걸리는 그림이나 사진은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쉽게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걸지 않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